선생이 백성주입니다. 오늘은 진보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맹못 주는 보수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는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나름이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물론 저 개인적으로 진득한 보수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러셀 커크에 져서 보수의 정신을 구입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러분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피부로 느끼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좌우 이념 대립,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수주의, 한국이 진보주의에 대해서 나름이 이해할 필요성에 입각해서 책을 읽고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1950년대까지 서구 자본주의 하의 보수주의 사상가들의 저술동을 통해서 보수주의 정신 등에 대해서 망라해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버크라든지 다양성이라는 미덕 아래 획일화된 평범함이 민주주의 모순이라고 갈파하고 있는 토크빌, 추상적 자유는 방종과 다름없기 때문에 법 앞에서의 규범적 자유는 옹호되어야 된다라는 존 애덤스 등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당대의 보수주의자들의 상상력을 기술해 놓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보수주의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결합 내지는 문제, 시대 상황에 부합되지 못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처신 등 이런 것들이 적나하게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들의 통찰력을 동원해서 우리들이 얻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무궁무진하다고 봐서 이런 장편의 저서를 남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보수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사회의 질서를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몇 마디 문장으로 딱 잘라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18세기 말 이후의 역사, 인간, 사회, 국가, 민주주의, 자유, 평등,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서 드러난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을 들춰내서 이것들을 망라해가지고 보수주의는 인류의 정신적이고 지적인 전통의 계승이자 영원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일환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주의는 사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고뇌의 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이 몇 가지 이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자는 보수주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 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을 갖는 것을 두 번째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질서와 유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세 번째 보수주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유와 재산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보수주의자들은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가치로서 법률과 규범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즉 규범주의를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그 가치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보수주의자들은 급격한 개혁보다는 신중한 개혁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 광신적, 이념적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통과 폭넓은 합의에서 개혁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검증된 정치 일반적 규칙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약간의 진보적인 이념에 입각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약간의 상반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수주의자들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것은 잘못된 사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속도가 신중함이 앞서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특히 진보 입장에서 보면 소위 보수는 꼴통이다 하는 식으로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진정한 보수, 서구적 보수는 개혁을 당연시한다, 우선시한다. 다만 신중하게 속도가 느리게 추진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로 저자는 사회는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 보수주의적 리더들이 주요 덕목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신중한 리더의 역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자는 보수주의 신념, 그 체계는 사회적 관심사들이 정상적 상태를 긍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상태,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체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다수는 완벽해질 수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질서, 정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보수주의 신념은 어떤 질서, 정의, 자유에 방점을 찍고 신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보 쪽만 가능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예컨대 진정한 서구의 보수는 소외된 다수 국민에게 삶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국이 보수의 경우에는 소외된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대책적이다 하는 식으로다가 특히 진보 쪽에서 나무랄 수 있는데, 진정한 보수는 오히려 진보 쪽보다 소외된 다수 국민에 대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칠 정도로 이들을 배려하게 된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진보든 보수든 어떤 양극단에 서지 않은 입장에서 굳이 말씀드려 본다면 한국 보수주의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해방 이후 8, 90년대 산업화 이후에 자연스럽게 태동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는 서구의 것에 비해서 어떤 차별화된 이념 체계나 사추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직 서구의 그것을 맹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주의 사상 정립도 어떤 한국적인 어떤 사상이 특별하게 정립돼서 소개된다고는 솔직히 구체적으로 장담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3번의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수 정당들이 맥못 추는 기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020년 예산안이라든지 중차대안 이런 정책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심사대에서 통과되는 그런 것들을 거쳤는데, 물론 어떤 여당이 독주라는 불가피한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그래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본질적 측면에서 보수 정당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카운터파트로서 여당과 대응하여서 싸고 이기고 토론하고 어떤 입장에서 진득하게 대처함이 당연한데도 지난 연말 이후에 전혀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수 정당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아쉬움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국 보수가 비전 제시도 크게 희망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개혁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이 최근에 있어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진보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념적 갈등 속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한국적 보수주의를 정립해서 새롭게 보수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씨앗을 뿌려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보수 여당, 특히 보수 정당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